아주 오랜 옛날 어느 가을밤의 이야기입니다. 추수가 끝난 빈들판 위로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곁단을 한 짐 가득 진 두 그림자가 좁은 논길에서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한밤중에 그 길에 있을 까닭이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두 그림자는 논길 한가운데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둘 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형이 이 밤에 볕단을 지고 여기 있는지, 왜 아우가 이 밤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까닭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한밤에 가장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예시아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따뜻한 이야기로 꼽히는 의좋은 형제입니다. 큰 사건도 나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형과 아우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가 달밤의 들판을 조용히 오가는 이야기예요. 베개를 편히 베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산이 마을을 둥글게 감싸고 그 앞으로 작은 내가 흐르고 내 건너에는 누렇게 익은 논이 펼쳐진 곳이었지요. 가을이면 온 마을이 벼익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이름은 성세, 아우의 이름은 성안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서로에게 부모이자 동무가 되어 자랐습니다. 형이 아우를 업어 키웠고 아우는 형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지요. 들에 나가도 둘, 산에 올라도 둘, 마을 사람들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우가 장성하자 형은 아우를 장가들이고 살림을 따로 내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평생 같이 살고도 싶었지만 아우도 제 식구를 거느릴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아우의 새 집은 형이 집에서 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집 등불이 건너다 보이는 그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살림은 따로 났지만 마음까지 갈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은 아침마다 아우네 굴뚝에 연기가 오르는지 건너다 보았고 아우는 형네 마당에 형이 나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한 사람이 알아누우면 다른 한 사람이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형제를 두고 저 형제는 몸만 둘이지 마음은 하나라고들 했습니다. 그해 가을도 어김없이 추수 때가 돌아왔습니다. 형과 아우는 여느 때처럼 서로의 논의를 거들어가며 벼를 베었습니다. 형이 논을 먼저 베고 다음 날은 아우의 논을 뱄지요. 낮 동안 벤 벼는 단으로 묶어 각자의 논 한쪽에 볕단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두 개의 낯가리가 논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높아갔습니다. 추수를 다 마친 어느 밤이었습니다. 형 성세는 마루에 앉아 환한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벼농사가 그만하면 잘 되었구나 하고 마음이 넉넉해지던 참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논 건너 아우네 집 등불에 눈길이 닿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을 보는 순간 형이 마음 한구석이 가만히 무거워졌습니다. 아우는 이제 막 살림을 차린 처지가 아닌가. 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새 살림이라 들어갈 데도 많고 곧 아이도 생길 텐데 나야 그래도 살림을 오래 꾸려왔으니 곳간에 여유가 있지만 아우는 오래 거둔 것만으로 한 해를 나야 하니 빠듯하지 않겠나.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한참을 뒤척이다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구들이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고 달빛은 마당을 하얗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형은 제 논으로 걸어가 낮에 쌓아둔 제 볕단 낯가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볕단 한 단을 들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제 몫을 덜어내는 일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형은 제 볕단을 쥐고 논길을 건너 아운의 낯가리로 향했습니다. 누가 볼까 조심조심, 그러나 걸음은 가벼웠지요. 아우가 알면 한사코 못하게 말릴 것을 알기에 형은 아무도 모르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운의 낯가리에 이르러 형은 짊어진 볕단을 그 위에 가만히 얹어 놓았습니다. 한 단으로는 마음이 차지 않아 형은 제 논과 아운의 논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한 짐, 두 짐, 세 짐.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형이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우가 내일 아침 제 낯가리가 늘어난 것을 보면 얼마나 어리둥절할까? 그 모습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났던 것이지요. 형은 옮길 만큼 옮기고 나서야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 끝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형은 가만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이만하면 아우가 이번 겨울은 좀 수월하겠지. 그 생각 하나로 형은 비로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제 논에 나가보니 어젯밤 그렇게 여러 짐을 덜어냈는데도 제 낯가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은 눈을 비비고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높이였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나? 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저 제가 잘못 본 것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낯가리란 쌓아두면 며칠 새 가라앉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형은 다시 볕단을 쥐고 아우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러 짐을 옮겨두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도 제 낯가리는 또 그대로였습니다. 한편 논 건너 아우 성안도 그 무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역시 추수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형네 집 등불을 건너다 보던 참이었지요. 그 불빛을 보고 있자니 아우의 마음에도 한 가지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을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형님은 식구가 많지 않은가? 아우는 생각했습니다. 위로 조카가 여럿이고 모시는 어른도 계시고 입이 많으니 그만큼 양식도 많이 들 텐데 나야 이제 막 둘이 시작한 살림이라 적게 거두어도 그럭저럭 나지만 형님은 오래 거둔 것으로 그 많은 식구를 다 건사하시려면 빠듯하실 게 분명하다. 아우는 가만히 일어나 자는 아내가 깰까 조심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형과 똑같이 그러나 서로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달은 여전히 환했고 들판은 고요했습니다. 아우는 제 논으로 가 낮에 쌓아둔 제 볕단 낯가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볕단 한 단을 번쩍 들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아우는 제 볕단을 쥐고 형네 낯가리를 향해 논길을 건넜습니다. 형이 알면 펄쩍 뛰며 도로 가져가라 하실 것을 아는 터라 아우 역시 아무도 모르게 하기로 했지요. 형네 낯가리에 이르러 아우는 짊어진 볕단을 그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짐, 두 짐 부지런히 제 것을 덜어 형이 것을 채웠습니다. 죽어도 모르게 주는 마음이 가장 깊은 정입니다. 아우도 옮길 만큼 옮기고서야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자리에 누운 아우의 마음은 형과 똑같이 편안했습니다. 이만하면 형님이 이번 겨울은 한시름 더 쉬겠지. 아우는 그 생각에 빙그레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도 아우도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아우에게도 형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짐을 덜어냈는데도 제 낯가리가 조금도 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우는 어리둥절하여 몇 번이나 세어보았지요. 아무리 보아도 어제와 같은 높이였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도 아우도 밤마다 서로의 낯가리에 제 곁단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두 낯가리는 줄어들 까닭이 없었지요. 형이 덜어낸 만큼 아우가 채워주고 아우가 덜어낸 만큼 형이 채워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저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만 여길 뿐 그 까닭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형은 슬슬 까닭이 궁금해졌습니다.
낮에 제 낯가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머릿속으로 샘을 해보았지요. 간밤에도 분명 5찜은 옮겼는데 어찌 일이 그대로일까? 쌀단에 발이 달려도록 걸어봤을 리도 없고 형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논 건너 아우도 똑같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젯밤 4대쯤은 형님께 옮겨드렸는데 내 것이 어찌 줄지를 않을까. 아우 역시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논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의문을 품은 채 같은 표정으로 낯가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형과 아우는 어김없이 볕단을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사람은 매번 길이 엇갈려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이 아우네 볕단을 부려놓고 돌아오는 동안 아우는 다른 논둑을 돌아 형네로 가곤 했으니까요. 달빛만이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줄지 않는 낯가리를 보며 형은 오히려 마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이상하게 줄지를 않으니 그럼 더 옮겨드리면 되지 않겠나. 형은 밤마다 짐을 한두 짐씩 늘려갔습니다. 어깨가 베기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아우의 겨울을 생각하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형의 정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것이 줄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형님께 모자란 모양이다. 아우는 그렇게 여기고 밤마다 더 많은 볕단을 형네로 옮겼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더 주려고만 하니 두 낯가리는 줄기는커녕 도리어 조금씩 높아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두 낯가리가 그렇게 논을 사이에 두고 자라났습니다. 서로 더 주려는 마음끼리 만나면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형이 안 해도 그 일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여보, 우리 낯가리가 통 줄지를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요? 하고 물었지요. 형은 그저 빙긋 웃으며 복이 들어오나 보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밤마다 하는 일을 식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 일은 떠벌리지 않을수록 더 좋은 법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가을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아침이면 들판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저녁이면 두 집 굴뚝에서 도란도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형과 아우는 낮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여느 때처럼 만나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면 또다시 서로 모르게 같은 길을 오갔지요. 두 형제의 낯가리가 줄기는커녕 점점 높아만 가니 마을에도 차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형제는 무슨 복을 받았기에 낯가리가 저리 높아가나. 사람들은 지나는 길에 두 낯가리를 올려다보며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그 까닭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작 두 형제조차 몰랐으니까요. 형은 이제 아무 볕단이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가장 알이 굵고 잘 여문 단을 미리 골라두었다가 밤이 되면 그것들만 골라 아우네로 옮겼지요. 기왕 주는 것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형이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볕단을 묶는 손길에도 짊어진 어깨에도 아우를 향한 정이 한 올 배어 있었습니다. 아우도 똑같았습니다. 제 논에서 가장 실한 볕단만 골라 형네로 날랐지요. 형님 댁 식구가 많으니 한 톨이라도 더 여문 것으로. 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볕단을 골랐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주고 있었으니 두 낯가리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여문 벼들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늦가을이 깊어 새벽이면 논둑에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도 제법 차가워졌지요. 그래도 형과 아우는 밤마다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손이 곱고 입김이 하얗게 서려도 서로의 낯가리를 채우는 일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추울수록 아우의 겨울이 형님의 겨울이 더 마음에 발쳤으니까요. 어느 밤은 형이 볕단을 부려놓다가 두르고 있던 무명 목도리가 낯가리 위에 떨어진 것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우는 제 낯가리 위에서 형이 목도리를 발견했지요. 아우는 그것이 형이 것인 줄을 알아보았지만 어쩐 일로 제 낯가리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에게 슬며시 돌려드리며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낮에 만나면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형님, 진지 드셨소. 오냐, 너도 들었느냐. 그렇게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요. 밤마다 서로를 위해 그 고생을 하면서도 두 사람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주고도 모르게 받고도 모르게 그 마음이 그저 거기 그렇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하늘에 유난히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어찌나 밝던지 들판의 볕단 그림자까지 또렷이 드리울 정도였지요. 바람도 없이 고요한 더없이 맑은 가을밤이었습니다. 형은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달이 밝으니 길도 환하겠구나. 오늘 밤에 마음 먹고 한 짐 더 두 짐 더 옮겨드려야겠다. 곧 겨울인데 아우네 곳간이 든든해야 내 마음도 놓이지. 논 건너 아우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달이 이리 밝은 밤은 흔치 않다. 오늘은 형님께 곡절로 옮겨드려야지. 아우 역시 평소보다 큰 짐을 꾸려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보름달 아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각에 각자의 진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은 언젠가 같은 길 위에서 만나게 마련입니다. 형은 묵직한 볕단을 지고 논길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길을 대낮처럼 비추어 발밑이 환했지요.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만치 아우네 낯가리가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이면 아우네 곳간 걱정은 한시름 덜겠구나. 형은 그렇게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아우도 반대편에서 무거운 볕단을 지고 같은 논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우의 눈에도 저만치 형네 낯가리가 환히 보였지요. 형님, 이걸로 올겨울은 푸지게 나십시오. 아우는 속으로 그렇게 인사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논길 위에서 양쪽에서 다가오던 두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볕단을 잔뜩 짊어진 탓에 둘 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서로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지요. 달빛만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그림자가 논길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어이쿠! 두 사람은 하마터면 부딪힐 뻔하여 우뚝 멈춰섰습니다. 볕단 너머로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려 고개를 내밀었지요. 달빛이 환하니 서로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형은 아우를 알아보고 아우는 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깨에는 똑같이 볕단을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우야, 너 이 밤중에 볕단은 지고 어딜 가느냐? 아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지요. 형님이야말로 이 밤에 그 볕단을 지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진 볕단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두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형이 가는 길은 아우네 낯가리 쪽이었고 아우가 가는 길은 형네 낯가리 쪽이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아차렸습니다. 밤마다 제 낯가리가 줄지 않던 까닭을, 줄어든 만큼 늘 누군가 다시 채워놓던 그 보이지 않던 손길의 정체를,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였던 것입니다. 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우가 매일 밤 제 잠을 줄여가며 형이 곳간을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안 것입니다. 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그 무거운 볕단을 지고 밤마다 제게로 건너오고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눈에 달빛보다 환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내 낯가리가 줄지 않은 까닭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짊어진 볕단을 길 위에 스르르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자 어깨가 가벼워졌지만 가슴은 그보다 더 뜨겁게 차올랐지요. 형이 한 걸음, 아우가 한 걸음, 두 사람은 볕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다가섰습니다. 달빛이 두 형제를 하나의 그림자처럼 감쌌습니다.
두 형제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형은 아우의 등을, 아우는 형이 등을 가만가만 두드렸지요. 밤마다 볕단을 지어 나르던 그 어깨를 이제는 서로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그 모습을 오래오래 비추어 주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아, 내가 3살님에 얼마나 빠듯할까 싶어한 일인데 너는 어찌 형 걱정을 다 했단 말이냐. 웃음 끝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눈물이었지요. 서로가 서로를 그토록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 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말로 한 적 없는 그 마음이 밤마다 옮겨둔 볕단이 되어 그 자리에 그렇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 형제는 내려놓은 볕단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논두기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보름달만 올려다보았지요. 굳이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가을밤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두 형제 사이에는 그 어떤 밤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지고 온 볕단을 두고 가벼이 실랑이를 벌였지요. 서로 상대의 것까지 지겠다고 나선 까닭입니다. 한참을 양보하다 결국 각자 제 볕단을 도로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 속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밤이 지난 뒤로도 형과 아우의 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밤에 몰래 볕단을 나르는 대신 환한 낮에 서로의 곳간을 함께 채웠지요. 형의 곳간이 비면 아우가 채우고 아우의 곳간이 비면 형이 채웠습니다. 봄에는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함께 거두었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는 마을에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줄지 않던 낯가리의 까닭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코끝이 찡해졌지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곡식을 나누는 풍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형제의 마음이 온 마을을 따뜻하게 물들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들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한 사람이 허리를 펴면 다른 한 사람이 어깨를 다독였고 한 사람이 멀리 보면 다른 한 사람도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몸은 둘이로되 마음은 하나라던 그 말이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곁을 채울 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달 밝은 가을밤이면 두 그림자가 볕단을 지고 논길을 오간다는 예시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물론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서로의 곳간을 채워주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다만 우리가 그 손길을 미처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고요. 오늘 밤 들려드린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큰 사건도 나쁜 사람도 없이 그저 형과 아우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흘러간 이야기였지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 오는 까닭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따뜻한 밤 하나쯤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고단하셨다면 잠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곳간이 생각보다 비지 않았던 날들, 내가 모르는 새 누군가 채워주었을지도 모를 그 빈자리를요. 부모님일 수도 오래된 벗일 수도 곁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누군가의 한밤 손길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오늘 밤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가만히 고마워하며 잠드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일은 당신도 누군가의 곳간을 말없이 한 짐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인사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 의좋은 형제의 달빛처럼 포근한 잠 이루시기를. 다음 밤에도 또 다른 예시 이야기로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